우빈의 가슴은 터질 듯했다. 36의 아내와 37의 자신이 일찍이 약속했던 미래. 그 꿈이 드디어 현실로 터져나오는 날이었다. 오늘, 바로 오늘. 10달을 꼬박 품었던 아이를 만나는 유도 분만 예정일이었다. 그는 퇴근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모든 풍경이 축하의 플래카드처럼 느껴졌다. 태어날 아들을 볼 생각에 심장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벅차올라 온몸의 세포가 환희로 춤을 추는 것만 같았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의 시선은 거실 한가운데를 차지한 아기용품들로 향했다. 젖병 소독기, 젖은 기저귀를 손수 빨아말려 개어놓은 수납장, 가지런히 놓인 속사계와 손수건. 이 모든 것이 곧 태어날 생명을 맞이하기 위한 간절한 준비의 증거였다. 그는 곧 아버지가 된다. 완벽한 인생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현관을 넘어 거실로 들어선 순간 환희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정적으로 바뀌었다. 있어야 할 신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예비 장모님 혼자 낯선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왠지 모를 싸늘한 기운이 우빈을 덮쳤다. 그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잊고 장모님에게 다가섰다. 어머니, 신이는요? 아직 병원에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지만 장모님의 표정은 마치 깊은 수렁 속에 빠진 듯 했다. 장모님은 텅 빈 눈으로 우빈을 올려다보더니 예상치 못한 잔인한 선고를 뱉었다. 우빈아, 좋은 소식 못 갖고 왔어. 좋은 소식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설마. 그의 머리가 거부했다.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손등으로 입을 막았다. 그리고 간신히 쥐어짜낸 말들은 우빈의 심장을 찢어발기는 칼날과 같았다. 애가 잘못됐어. 사산이 됐다는 거를 네가 모를 때 수술하고 화장시켜주고 왔어. 우빈의 귀가 멍해졌다. 10달 동안 초음파 사진 속에서 튼튼하게 손발을 흔들던 아이. 태동을 느끼며 행복에 겨워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출산 직전 산모의 뱃속에서 사망했다는 말이었다. 10달을 건강하게 잘 자라던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숨을 거두었다니. 이 엄청난 비극을 아버지가 될 자신에게 상해 한마디 없이 독단적으로 수술과 화장까지 진행했다니. 이 모든 상황이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았다.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 눈물의 진위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우빈의 정신은 혼미했다. 불과 몇 시간 전 아이를 맞이할 생각에 설렜던 그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집안의 싸늘한 정적과 마주해야 했다. 그의 완벽했던 미래는 그렇게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우빈은 이를 악물었다. 무언가 아주 심각하게 잘못되었다. 충격이 가시자마자 우빈은 이성이 다시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혹시 유도분만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신 씨가 자신에게 말 못할 어떤 실수를 저지른 것일까? 그는 예비 장모에게 신 씨가 수술을 받은 산부인과의 이름을 물었다. 장모는 흐느끼며 병원 이름을 알려주었고 우빈은 곧장 그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주치의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희 병원 말씀이십니까? 네, 진료는 해드렸지만 저희 병원에는 분만실이 없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다. 분만실이 없는 산부인과에서 어떻게 유도 분만을 하고 아이를 사산했단 말인가?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장모의 눈물, 신 씨의 상황,
그리고 아이의 죽음. 이 모든 비극이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조작되고 있다는 소름 끼치는 의심이 우빈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몸을 떨며 신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슨 확인을 하는데? 자기야, 나 진짜 힘들어. 지금 내 몸 모르겠어. 신 씨는 고통을 호소하며 우빈의 의심을 감정적으로 억눌렀다. 우빈은 참지 못하고 다그쳤다. 내 수술 자국 보여줘. 내 눈앞에서 확인도 못했어. 다 죽었다는데 누가 납득을 해? 확실히 얘기해. 병원 거기 아니야. 대체 어디야? 빨리 얘기해. 궁지에 몰린 신 씨는 말을 바꿨다. 수술한 병원은 다른 곳이라고. 그녀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자기 화낼 거잖아. 가서 따질 거잖아. 그걸 내가 아니까 내가 자기한테 말을 못하는 거잖아. 그녀의 말은 오히려 우빈의 의혹에 불을 질렀다. 화를 낼까봐 말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감춰야 할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자백과 다름없었다. 그때 우빈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남자는 자신이 신 씨의 주치의라고 소개하며 담담하게 말했다. 신 씨에게 고지할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아이가 사산이 됐는데 사산된 지 한 6일에서 7일 정도 됐을 때 저희가 오늘 방문을 하셨거든요. 우빈의 머리가 다시 한번 텅 비었다. 출산 예정일은 오늘이었는데 아이는 이미 일주일 전에 뱃속에서 죽었다. 게다가 주치의가 산모가 아닌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고지했다는 사실 자체가 비상식적이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각본이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우빈은 전화를 끊고 모든 의혹의 중심인 신 씨의 집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지난 1년 반 동안 친오빠와 살고 있다며 단 한 번도 자신을 초대하지 않았던 비밀로 가득 찬 그 집의 현관문이 곧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임을 예감하면서 신 씨의 집 현관문 앞에 선 우빈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 대신 문을 두드렸다. 지난 1년 반 동안 그는 사랑이라는 감옥에 갇혀 그녀의 모든 변명을 외면해왔다. 친오빠와 살고 있다는 말을 믿었고 아이를 위해 결혼 전에 미리 준비하자던 그녀의 말에 진심으로 감동했다. 이제야 비로소 그는 눈을 뜨고 있었다. 똑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적막한 복도에 울려 퍼졌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혹시 신 씨 아세요? 누구세요? 우빈의 질문에 남자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남편인데요. 그 한마디는 우빈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다. 청혼하고 상견례를 하고 아이의 물건을 준비하던 그의 지난 1년 반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우빈은 남자의 재질을 뿌리치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낯선 공간, 그러나 어딘가 생활의 흔적이 가득한 그곳. 거실로 향하는데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 하나가 달려나왔다. 2011년생이라고 했다. 그리고 입구에 있는 방문을 열자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다. 중학생 정도의 아들, 15살. 남편은 우빈에게 말했다. 이 모든 사실을 몰랐다고.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이 상황 자체가 이미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신 씨는 유부녀였고 두 아이의 엄마였다. 그 순간 과거의 모든 의문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8개월 때까지 함께 볼링을 쳤던 그녀. 그때까지 배는 그다지 나오지 않았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갑자기 배가 확 나왔던 기이한 경험. 당시에는 호르몬 때문이거나 아이가 급격히 자라서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우빈이 배를 만지는 것을 극도로 피했다. 만져보려고 할 때마다 손을 뿌리쳤다.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외면했던 우빈은 이제야 그 모든 행동이 거짓 연극의 단서였음을 깨달았다. 초음파 사진, 만삭의 인부복.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계획된 거짓말의 소품이었단 말인가. 사랑 때문에 한 남자와 아이의 미래를 담보로 이토록 완벽하고 끔찍한 연극을 펼칠 수 있을까. 집안을 둘러보던 우빈은 결국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산부인과 의사, 행세를 했던 그 남자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이 모든 거짓의 시나리오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그 실체를 확인해야만 했다. 배신감과 절망감 속에서 우빈은 비틀거리며 신 씨의 집을 나왔다. 그의 발길이 향하는 곳은 거짓의 설계자가 숨어있는 또 다른 가면의 장소였다. 산부인과 의사 행세를 했던 남자가 일하는 곳을 찾아낸 우빈은 그곳의 문을 열었다. 신랑이 끝에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남자는 예상대로 역할대행 업체 직원이었다.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우빈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잔인한 각본이었다. 남자는 돈을 받고 신 씨가 문자 메시지로 보내준 내용대로 의사 행세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남자친구가 잠자리만 갖고 헤어지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을 좀 주시하고 내가 지워 점심 먹고 당신 때문에 사산된 거야라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신 씨가 그에게 시킨 대사였다. 사산의 비극을 우빈에게 덮어 씌우려 했던 것이다. 그녀가 작성한 시나리오는 매우 자세했다. 우빈의 가족과 지인들의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며 연락을 받지 말아 달라는 당부까지 덧붙였다고 했다. 모든 것은 우빈을 속이기 위한 완벽한 트릭이었다. 이 모든 것이 명백한 거짓이었음을 확인한 우빈은 신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 더 이상의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야, 네 엄마는 어디서 구했냐? 네 가짜 엄마는 어디서 구해놨냐고. 신 씨는 너무도 당당했다. 아니, 오히려 해탈한 듯 했다. 몰라. 그냥 인터넷에 있어. 거짓말을 들킨 순간에도 일말의 죄책감이나 미안함이 없었다. 그렇다면 그녀가 만삭의 임신부 행세를 하며 보냈던 초음파 사진은 대체 누구의 것이었을까? 그것은 그녀의 집에 있던 아이들의 초음파 사진이었다. 그리고 한순간에 볼록했던 배는 온라인에서 구입한 모형 소품이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그녀는 남편과 두 아이가 있는 유부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빈을 속이기 위해 임신 연극을 펼쳤다. 그 연극의 대본은 그녀가 직접 쓰고 역할 대행업체를 고용해 실행에 옮겼던 것이다. 왜? 도대체 왜 이런 짓을 꾸민 것일까? 우빈은 이 의문을 직접 풀기 위해 신 씨와 대면했다. 아이가 사산되었다는 거짓말을 한 뒤 처음으로 마주한 신 씨. 우빈은 분노로 터져버릴 것 같은 가슴을 억누르며 물었다. 왜 그런 건데? 도대체 이유가 뭐야? 내 마음의 상처는 어떡할 거냐고. 1년 반. 정말 사랑했다면 진실을 말하기에 충분했던 시간. 하지만 그녀는 변명만을 늘어놓았다. 결국 그녀는 아무런 대답 없이 차를 몰아 자리를 떠났다. 그녀의 거짓 연극은 그녀의 주장대로 정말 우빈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을까? 신 씨의 거짓 연극이 정말 사랑 때문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그녀를 가까이서 본 지인들의 증언으로 산산이 부서졌다. 그들의 말은 한결같았다. 신 씨의 본질은 사랑이 아니었다. 제가 보기에는 돈 때문에 남자를 이용한 것 같아요. 당연하다는 듯이 앞에서 돈을 빼가서 자기 거인 것 마냥 썼어요. 볼링 동호회에서 만난 게 아니라
돈 목적으로 임신을 빌미로 신 씨는 우빈 씨의 돈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거리낌 없이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우빈 씨를 1년 반 동안 사귄 남자친구이자 곧 태어날 아이의 아버지라고 믿게 했지만 실상은 현실의 ATM처럼 대했던 것이다. 신 씨의 지인들을 통해 2년 전 신 씨와 교제했던 또 다른 남자친구 장 씨를 만날 수 있었다. 장 씨 역시 신 씨에게 많은 것을 헌신했다. 한 번 만나면 4만 원 정도 게임비에 식사하고 커피 한잔 하면 기본 7에서 8만 원, 10만 원은 나오죠. 매일 봤으니까 식비며 이런 거 한 달에 많이 부담되죠. 당연히 싱글일 거라고 생각했던 장 씨 역시 신 씨의 진짜 목적을 깨닫지 못했다. 남편과 두 아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가족을 지키는 대신 늘 새로운 남자를 찾아다녔다. 그녀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 여성분이 머릿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분명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상호 호의적이고 서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건데 이 여성분의 사랑은 나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랑이라고 그 감정을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신 씨가 찾던 것은 상호적인 감정이 아니라 자신에게 물질적, 정서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도구적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빈 씨는 그 완벽한 표적이 되었다. 신 씨와 대면한 다음 날 우빈 씨는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인을 잃은 아기용품들을 정리하는 일이었다. 기저귀, 속사계, 손수건 이 모든 것을 그는 참아 버릴 수 없었다. 그의 눈가에는 결국 눈물이 맺혔다. 눈물 나요.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준비하는 게 좋았거든요. 기분 좋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꿈.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어떻게 잊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빨리 잊도록 해야죠. 한편의 막장 드라마 같은 거짓 사랑이 지나간 자리에는 배신의 아픔만이 흉터처럼 남았다. 그러나 우빈 씨의 진실된 마음은 이 아픔에 오래 갇히지 않을 것이다. 머지않아 가슴 따뜻한 남자인 우빈 씨가 주인공인 진짜 멜로 드라마가 그를 찾아올 것이 분명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